한 여성이 태국의 어느 섬으로 여행을 갔을 때 직접 겪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그녀가 겪은 이 소름 끼치는 사건은 한 관광지에서 일어났지만 그곳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7글자 섬이라고만 해두죠. 이 이야기는 그녀의 마음에 아주 큰 상처를 남겼기 때문에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기까지 그녀는 아주 오랜 시간 고민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이었고 함께 갔던 친구들 역시 똑같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사건은 그녀와 친구들이 7글자 섬으로 여행을 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총 6명이 함께 갔죠. J, M, C, G 그리고 그녀까지 총 6명이었습니다. 그들은 2박 3일 일정으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그 섬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숙소를 예약한 것은 바로 그녀였습니다. 예전에 그곳에 와본 적이 있었고 장소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숙소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경치도 아름다웠죠. 방도 깨끗했고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곳에 머물자고 제안했습니다. 숙소는 해변 가까이에 있었고 식당도 가까웠습니다. 숙소는 독채 형식으로 되어 있어 6명이서 방 3개를 예약했습니다. 한 방에 2명씩 나란히 붙어있는 방 3개였습니다. 방 앞에는 발코니가 있었고 투명한 유리 미닫이 문이어서 밖이 잘 보였습니다. 함께 간 6명 중 M과 G는 연인 사이였고 F와 C도 연인이었습니다. 그녀와 J는 친구 사이였고 둘 다 연인이 없었죠. F와 C는 자주 다투는 커플이었습니다. 여행을 출발할 때부터 다투기 시작해서 같이 온 친구들은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자주 다퉜거든요. 젊은 연인들이 을에 그렇듯 토라지고 화해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선착장에 도착해서 7글자 섬으로 가는 배를 탈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모두 짐을 챙겨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섬에 도착하자 미리 예약해둔 리조트에 전화해 차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리조트에서는 픽업 트럭을 보내주었고 저희는 짐을 싣고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모두 짐을 풀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낮 시간이라 친구들은 모두 바다로 나가 물놀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C는 F와 다툰 것 때문에 화가 나 있어서 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같이 놀자고 권했지만 C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결국 C는 물놀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즐겁게 물놀이를 하는 동안 C는 그저 앉아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남자친구인 F가 노는 모습을,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남자친구와 다퉜기 때문에 같이 놀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저녁 시간이 되자 모두들 곧 어두워지면 물건을 사러 나가기 힘들 것 같아 숙소로 올라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밤에 먹을 것들을 사러 갈 준비를 했죠. 밤이 되자 모두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방에서 먹을 음식을 사러 나갔습니다. 저녁 식사로 먹을 음식과 술도 함께 사왔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하게 지나가는 듯했고 아무런 이상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을 때 M과 F는 술집에 가서 한 잔 더 하기로 했고 F의 여자친구인 C는 이미 취해서 먼저 방으로 돌아가 잠이 들었습니다. 남은 사람은 그녀와 다른 친구 3명뿐이었습니다. 2명이 술집으로 나간 사이 남은 3사람은 방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습니다. 자정이 조금 넘었을 때 술집에 갔던 친구 2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술집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모두 각자의 방으로 흩어져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인 제이와 같은 방을 썼습니다. 제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그녀는 잠시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F가 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주 크고 다급한 소리였습니다. 야,
나 여기서 좀 자면 안 될까? C랑 같이 있기 싫어서 그래. 그녀는 F를 들어오게 한 뒤 F는 C가 자기를 보지 못하게 커튼을 좀 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C가 보지 못하도록 커튼을 쳤습니다. 그리고 10분도 채 되지 않아 C의 그림자가 방 앞에 와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C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세게 문을 두드려서 방 안에 있던 세 사람, 즉 그녀와 제이, 그리고 F는 문을 열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며 서로를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C가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잔뜩 화가 난 사람 같았습니다. F는 C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금 만나면 더 크게 싸울 것 같으니 일단 각자 시간을 갖고 진정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죠. 그녀도 제이와 이야기한 끝에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만나는 것보다 일단 떨어져 있는 것이 상황을 더 좋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C가 어디로 가는지 보려고 커튼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C는 해변 쪽 발코니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F와 제이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일단 M이랑 지방으로 가자. F가 무슨 일인지 털어놓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들은 M과 G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F는 C와 왜 다퉜는지 이야기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C가 언제 돌아오나 커튼을 살짝 열어 계속 밖을 살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개들이 처절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C가 해변 쪽으로 걸어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C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C가 아직도 안 돌아왔어. 우리 C를 찾으러 가봐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이야기에 빠져 그녀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개 짖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리조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개 짖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커튼을 열어 밖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수십 마리의 개들이 그녀의 방 앞에 모여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낮에는 개 한 마리도 보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그때 그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C를 찾아올게. 이건 좀 심한 것 같아. 나 너무 불안해. 그제야 다른 친구들이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서 찾아봐. 하지만 결국 아무도 그녀를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 혼자 C를 찾으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발코니에서 신발을 신으려 할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수많은 개들이 발코니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많은 개들이 오직 그들의 방 앞에만 모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조트에는 다른 방도 많았는데 말입니다. 그녀는 그저 친구가 걱정되어 개의치 않고 신발을 신고 발코니를 나섰습니다. 발코니에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녀는 무언가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이었고 그 시선은 마치 깊은 원한을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두려움에 휩싸인 그녀는 결국 발길을 돌려 곧장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그녀가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자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 C 찾았어?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얘들아, 방 앞에 개들이 가득해. 그리고 누가 나를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아. 분명히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야. F가 말했습니다. 무슨 개소리야. 리조트에 와서 개 한 마리도 못 봤는데.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커튼으로 다가가 확 열어젖혔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눈앞에는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개들이 그녀의 방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친구들의 얼굴색이 모두 변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가자. 빨리 C를 찾으러 가야 해. 분명히 무슨 일 생긴 거야.
하지만 막상 밖으로 나가려 하자 아무도 선뜻 앞장서지 못했습니다. 모든 개들이 문을 연 그들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들은 마치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물어뜯을 것처럼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앞장설게. 그 순간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목에 루앙포토, 스님의 불상 목걸이를 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개에게 물리지 않게 해달라는 건지 귀신을 쫓는 주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걸어나갔습니다. 친구들은 그녀의 등 뒤에 바싹 붙어 따라왔습니다. 그들이 걸어나가자 개들이 신기하게도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간 곳은 씨의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방 안에는 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변가 발코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씨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밤이 깊어 매우 어두웠고 길가에 희미한 주황색 불빛만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씨가 어떻게 된 건 아닐까 걱정하며 초조해졌습니다. 어둠 때문에 그녀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서 씨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혹시 씨가 방으로 다시 돌아간 거 아닐까? 다시 한번 방에 가보자. 모두 방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확인했지만 두 번째 확인에서도 씨는 방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제안했습니다. 그럼 해변가 쪽으로 가볼까? 혼자 속상해서 울고 있을지도 몰라. 숙소 근처에는 작은 해변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 그 해변으로 씨를 찾아 나섰습니다. F는 계속해서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수백 통에 가까운 부재중 전화가 찍혔을 겁니다. 해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불빛 하나 없이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이미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기에 아무도 밖에 나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 흩어져서 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휴대폰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며 씨를 찾아다녔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해변가에 있는 한 나무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 맥주병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병을 만져보니 아직 차가웠습니다. 씨가 여기서 혼자 술을 마셨을지도 모르고 이 근처에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다시 한번 비춰보았지만 씨는 없었습니다. 잠시 후 모두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씨를 찾지 못하자 모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M이 말했습니다. 너희도 알지? 새벽 3시까지 씨를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시내 쪽으로 가볼까? 씨가 해변이 아니라 시내에 갔을 수도 있잖아. 모두 숙소로 달려가 빌렸던 오토바이를 타고 씨를 찾아 나섰습니다. 리조트는 시내와 꽤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씨가 이 시간에 시내에서 뭘 하겠어? 그녀의 직감은 씨가 분명 해변 어딘가에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변을 아무리 찾아도 없었으니 다른 곳이라도 찾아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 오토바이를 나눠 타고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여전히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잠시 멈춰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 씨가 이렇게 멀리까지 오진 않았을 거야. 분명 숙소 근처에 있을 거야. 모두 동의하고 다시 숙소 쪽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길가에는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습니다. 숙소에 거의 다다랐을 때 모래사장으로 이어지는 길이 나왔습니다. 오토바이가 그 길로 들어섰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검은 개 한 마리가 나타나 그들의 오토바이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개는 맹렬하게 짖으며 달려들었고 모두 겁에 질려 오토바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길이 모래밭이라 속도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개는 거의 친구의 다리를 물기 직전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래사장에 완전히 들어서는 순간 개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소리쳤습니다.
걔 없어졌어. 일단 멈춰. 모두 오토바이를 멈췄습니다. M이 말했습니다. 나 더는 못 가겠어. 친구들이 M을 부축해 모래사장에 앉혔습니다. M은 온몸을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친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F, J, 이리 와봐. M이 이상해. 모두가 M을 돌보고 있을 때 그녀는 문득 저 멀리 모닥불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쪽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데도 전혀 돌아보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닥불과의 거리가 꽤 멀긴 했지만 그 사람은 마치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가 M을 돕고 있을 때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숙소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외쳤습니다. 얘들아, C가 방에 돌아온 거 아닐까? 우리 빨리 가보자. 하지만 친구들은 M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가볼게. 숙소에 가보고 올게. 그녀는 숙소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달릴수록 무언가 강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또다시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뛰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가 달리고 있을 때 개선어 마리가 그녀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루앙 포토 목걸이를 꽉 쥔 채 다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그녀는 다시 친구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나 좀 숙소까지 오토바이로 데려다줘. C가 분명 거기 있을 거야. 친구 한 명이 말했습니다. 너희 먼저 가. 나는 M 상태 좀 보고 따라갈게. F가 그녀를 오토바이에 태워 갯대를 뚫고 리조트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리조트에 도착해 방문을 열었지만 C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다시 친구들에게 돌아가려고 할 때 갑자기 리조트 옆 숲속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혹시 C가 저기에 있나 싶어 숲속으로 손전등을 비추며 C의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돌아오니 M의 상태가 조금 나아져 있었고 G와 J가 M을 부축해 방으로 데려온 참이었습니다. 모두 다시 모이자 그들은 더 이상 C를 찾아다니지 않고 이곳에서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C가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으면 서로 엇갈릴 수 있으니 숙소에서 기다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C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닷가 발코니 근처에 있는 대리석 테이블에 가서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C를 찾아다니느라 모두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C의 남자친구인 F는 계속해서 C에게 전화를 걸고 라인 메시지를 보내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C가 알아주길 바라면서요. 모두 희망을 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M이 말했습니다. 얘들아, 곧 새벽 3시야. 만약 그들이 C를 숨긴 거라면 C는 절대 돌아오지 못할 거야. 그 말에 그녀도 라인으로 C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연락을 시도했지만 C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그들이 처음 음식을 주문했던 식당을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 대리석 테이블에서 일어나 계단을 내려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식당에도 C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대리석 테이블로 돌아와 앉아 C를 기다리며 전화를 걸고 주변을 살피고 소리쳐 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테이블에 다시 앉아 M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 아까 못 봤어? 그녀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뭘? M이 말했습니다. 아까 네가 계단 뛰어 올라갈 때 어떤 형체가 네 옆에 서 있었어. 그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 봤는데 근데 지나갈 때 뭔가 차가운 기운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긴 했어. 그때 갑자기 F가 소리쳤습니다. C가 답장했어. 모두 F에게 집중했습니다. F가 말했습니다. C가 자기는 F를 정말 사랑한다고,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고, 몸조심하라고 보냈어. F가 급히 답장을 보내는 순간 그녀의 휴대폰에서도 라인 알림이 울렸습니다. C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나도 너 정말 사랑해. 친구가 될 수 있어서 기뻤어. 모든 게 고마웠고 미안해. 그녀는 급히 답장했습니다. 씨, 너 어디야? 지금 당장 말해. 씨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해변에 있어.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녀는 급히 사진을 눌러 확인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으로 밝게 비춘 사진이었는데 모래사장 위에 맥주병이 놓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자마자 그녀는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아, 여기 아까 우리가 씨를 찾으러 갔던 그 해변이야. 씨가 있는 곳을 알게 된 그녀는 친구들에게 외쳤습니다. 빨리 가자. 곧 새벽 3시야. 3시가 지나기 전에 씨를 찾아야 해. 큰일 나. 모두가 씨를 찾아 일어나려던 순간 M에게 또다시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M이 말했습니다. 너희 먼저 가. 난 도저히 못 가겠어. 여기서 좀 쉬어야겠어. 다른 두 친구도 M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못 갈 것 같아. 너희 먼저 가줄래? F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 갈게. M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너 혼자 가면 너도 못 돌아와. 그녀가 나섰습니다. 괜찮아. 내가 갈게. 내가 씨를 찾아올게. 너희 셋은 여기 있어. 나와 F가 씨를 데려올게.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F는 이미 앞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말한 뒤 급히 F를 따라 달렸습니다. 그녀는 루앙포토 목걸이를 꽉 쥐고 파홍경전을 소리내어 외우며 달렸습니다. 해변에 거의 다다랐을 때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뒤에 남겠다고 했던 M, G, J 이 세 친구가 멀리서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앞을 향해 달렸습니다. 손에는 불상을 쥐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앞은 불빛 하나 없이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씨, 저기 있어. 모두들, 씨가 저기 있어. 그녀는 달리기를 멈추고 친구들에게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씨가 있잖아. 하지만 뒤따라오던 세 친구는 말했습니다. 어디? 어디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저기 있잖아. 그녀는 세 사람을 이끌고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가 본 씨는 이미 가슴까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도 생각하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어 씨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씨는 마치 저항하듯 계속해서 더 깊은 곳으로 걸어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씨의 앞에 있는 거대하고 검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씨를 끌어당겨 해변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해변에 도착한 그녀가 씨의 얼굴을 보았을 때 씨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그녀는 씨의 어깨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때 M과 G, J가 도착했습니다. F는 도착하자마자 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것은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5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런데 J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갔던 F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F는 어디 갔어? M이 말했습니다. 빨리 F를 찾아야 해. 안 그러면 F도 잡혀갈 거야. 친구가 급히 F에게 전화를 걸어 C를 찾았다고 알렸습니다. F는 아까 그 식당에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 C를 데리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숙소에 도착하니 F가 달려와 C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여전히 그들을 노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2분 뒤면 새벽 3시야. 빨리 방으로 들어가. 안 그러면 큰일 나. 모두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방으로 뛰어들어가는 동안 개 짖는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해변가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처음과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그 검은 그림자가 따라왔음이 틀림없었습니다. 6명은 모두 한 방에 모였습니다. M이 말했습니다. 목걸이 전부 벗어서 문 앞에 걸어. 그리고 커튼은 빈틈없이 쳐. 모두 침대와 소파에 앉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C는 멍한 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C, 일단 앉아. 왜 그러는 거야? 그 순간 C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통곡이었습니다. F가 C를 끌어안고 달랬습니다. M이 말했습니다. C, 울지마. 네가 정신적으로 약해지면 그들이 널 데려갈 거야. 모두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3시 10분이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와 M은 방 앞에서 강한 압박감이 느껴지는 것을 동시에 느꼈고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방 앞에 와 있어. 하지만 들어오지는 못해. 모두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리 와. 나랑 같이 기도하자. 그녀는 문을 향해 합장하고 앉았고 M과 G도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C는 여전히 F와 J의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M과 G에게 불경을 외우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불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불경을 외울수록 반대편의 저항이 더욱 강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들이 보내는 자비의 기도를 전혀 받지 않고 오히려 끔찍한 원한으로 맞서는 것 같았습니다. 불경을 외울수록 그녀는 점점 지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M에게 말했습니다. 나 더는 못하겠어. 네가 이어서 해줘. 하지만 M을 돌아보았을 때 M 역시 땀을 비오듯 흘리며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판사판이다라는 심정으로 끝까지 외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외울수록 저쪽의 저항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녀는 루앙포토 스님의 친나반촌 경전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경전을 외울수록 저쪽은 더욱 분노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가 오히려 그들을 더 화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경전을 다 외우자마자 그녀는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힘든 기도였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압박감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M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아. 그들이 갔어.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C의 상태를 살피러 갔습니다. C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C, 그렇게 쳐다보지 마. 무섭단 말이야. 그때 그녀가 본 C의 얼굴은 C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들어오지는 못했을 거야. 나에겐 루앙포토 스님의 목걸이가 있으니까.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어 F에게 물었습니다. F, 아까 문에 건 목걸이 뭐야? F가 말했습니다. C가 준 목걸이야. 그녀는 C에게 물었습니다. C, 너 이 목걸이 진짜야? 가짜야? C는 이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몰라. 목걸이 사니까 그냥 주던데. 그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뭐? 절에서 산 게 아니야? 어디서 산 거야? C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모두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루앙포토가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 33분이 되자 개 짖는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의 모든 소리보다 훨씬 더 격렬했습니다. 새벽 3시는 악한 기운이 가장 강해지는 시간이며 특히 3시 30분은 그 힘이 절정에 달하는 시간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녀는 M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왔어. M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모두 함께 모여 앉아 다시 친나반촌 경전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루앙포토 목걸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번의 저항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모두 스님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벽 3시 45분 개 짖는 소리가 또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씨를 자신들의 대신 죽을 사람으로 데려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시간이 제발 지나가기만을 빌며 계속해서 경전을 외웠습니다. 새벽 3시 55분이 되자 강렬했던 압박감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도 점차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M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그들이 갔어. 그제야 모두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명 중 누구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침 6시 날이 밝아올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어젯밤은 정말 끔찍했어. 우리 조금만 자고 기운 차리자. 모두 아침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고 오후 1시가 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씨에게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씨는 이야기했습니다. F와 다툰 뒤 방에서 울고 있었는데 F가 나가버리자 그를 찾으러 나갔다고 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 해변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 아가씨 너무 늦었으니 가지마 위험해 라고 말하고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후 씨는 갑자기 극심한 슬픔과 절망에 빠졌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해변의 그 나무 아래에 가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너 계속 거기 있었던 거야? 씨가 대답했습니다. 계속 거기 있었어. 너희가 해변에 왔을 때도 봤어. 그녀는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손전등으로 다 비춰봤는데 아무도 없었어. 맥주병만 있었지.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이상했어. 너희가 안 보이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내 목소리를 못 듣는 것 같았어.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방으로 돌아오지 않고 거기 앉아 있었어? 씨는 말했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 있고 싶었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았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이 돌아갔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시 나타났을 때도 보았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불빛이 자신을 정면으로 비췄지만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럼 바다에는 왜 걸어 들어간 거야? 무슨 생각이었어? 씨는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기억이 안 나. 내가 왜 걸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정신을 차려보니 네가 내 팔을 잡아 끌고 있었어.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친구들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M이 말했습니다. 사실 네가 씨가 저기 있다고 소리치면서 뛰어갈 때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 그냥 네가 텅 빈 바다로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어. 네가 씨를 해변으로 끌고 나왔을 때 그제야 우리 눈에 씨가 보였어. 정말 이상했어. 그녀는 자신도 혼란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두 눈으로 똑똑히 씨를 봤다고요.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네가 루앙 포토 목걸이를 하고 있어서 볼 수 있었던 거 아닐까? 모두에게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씨에게 위험하다고 경고해준 할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모두 그분이 그곳을 지키는 토지신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 늦은 밤에 노인이 돌아다닐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짐을 쌌고 그 즉시 섬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그 후절에 가서 공양을 올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 공덕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다고요. 이 이야기는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날 씨를 제 시간에 구하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그녀는 아직도 상상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갔을 때, 특히 밤늦은 시간에는 절대 친구를 혼자밖에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친구처럼 운이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죽을 사람을 찾는 영혼은 매우 깊은 원한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해탈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으며
자신을 대신할 새로운 영혼을 찾아 그 자리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이 끔찍한 순환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들이 성불하면 또 다른 희생자를 찾아 그 자리를 대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